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국내 조선사들이 기다리는 선종 중의 하나인 이 탱커선 수주와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러한 정보를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제 최근 원유 시장에서 벌어진 이슈들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얼마 전에 이제 오펙 플러스는 그 다음 달 11월부터 이제 내년 12월까지 그 향후 200만 배럴을 이제 감산할 거라고 합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유가는 한동안 일시적으로 상승을 하다가 이제 현재는 그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아직 100달러를 이제 돌파를 못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올해 12월과 내년 2월에는 이제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더해서 이 석유 제품 수입 조치도 이제 시행되는 만큼 현재 그 석유 수요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무조건 낙관적인 뷰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제 유가 같은 경우 뭐 최근에 볼 수 있듯이 뭐 이런 정치적인 결정이나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많아서 이걸 예측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얘기이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현 시점에서 신뢰할 만한 투자은행이나 이 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면 일단 이제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이제 유가가 여기 이제 한 105불 정도에 이제 다다를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은 이제 브렌트유가 올해 4분기랑 내년에 93불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뭐 이러저러한 뷰가 있는 상황에서 이 현재 탱커 화물 시장에서는 이제 실제 어떤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보시는 건 이제 탱커 스팟 운임인데요. 이제 각각의 노선이 뭐 이제 뭘 의미하는지를 보다도 이 전체적으로 이제 올해 1월부터 이제 현재까지 이제 흐름을 쭉 보시게 되면은 이 러시아산 이제 원유 금수 조치가 거론되고 나서 한번 크게 튀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전략 비축유 방출이 이제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해상 원유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탱커 운임도 가파르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 이제 올해 중국이랑 인도는 그 엄청나게 원유를 이제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파란색이 이제 중국이고 이 남색이 이제 인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UAE에서도 이 중국과 인도가 이제 그 수입하는 물량을 보면 평균적으로 볼 때 이제 들쑥날쑥하지 않고 꾸준히 이제 원유를 수입하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중국과 원유가 이제 대폭 원유를 수입하면서 이제 이에 따른 톤마일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차트는 그 특히 중국만 이제 따로 이제 발췌를 해서 이제 얼마나 톤마일이 늘어났는지를 좀 나타낸 차트인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차트는 이제 거리가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이고요.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운행 시간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일단 이제 미국에서 그 중국으로 원유를 실어 나르려면 이제 먼 거리를 항해해야 되니까 이제 운항 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에 비례해서 시간도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보니까는 결국에 운임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이 VLCC 전체로 좀 확대를 해보면, 물론 이제 최근에 이런 식으로 조금 꺾이긴 했지만 톤마일 증가로 인해서 이제 운임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그 전 세계 선박 발주량도 이제 50% 넘게 줄어든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특히 국내 조선사들 같은 경우 이 LNG 선박 이외의 선종 수주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 국내 대표 주력 선종인 이 탱커선 발주는 이제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걸까요? 일전에도 이제 한번 정리를 했지만 이 현 시점에서 탱커 선주들이 이 발주를 꺼리는 이유는 이제 먼저 높은 신조 선가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배를 발주해서 뭐 선박 가격을 이렇게 밀어올린 게 아니라 이제 이미 높아진 가격대에서 이제 새로 발주를 하기에는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서야 뭐 운임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탱커 선주들이 이익을 낸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선사들처럼 엄청나게 발주를 할 여력도 많지 않고, 그리고 이제 친환경 연료에 대한 리스크에 더해서 향후 이제 원유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현재 탱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사의 제목처럼 이제 원유 공급보다도 이제 수요에 대한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이제 한동안은 조금 발주가 나오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최근 오펙 플러스의 감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제 다시금 에너지 가격을 높여서 이제 인플레이션 부담을 주게 된다면 결국에 이제 경기 침체로 이어져서 원유 수요를 더더욱 이제 감소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빨간색이 이번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한 쿼터이고, 여기 이제 남색이 그 지난 9월에 이제 원유를 생산한 그 물량인데요. 뭐 UAE나 이제 사우디, 이라크, 이런 쿠웨이트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쿼터보다도 생산을 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쿼터가 줄어든 뭐 이런 사우디나 이제 UAE, 또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 중동 국가들인데, 일단 이제 여기서 수출되는 원유의 물량이 이제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요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당분간 이제 해상 원유 물동량은 이제 더 늘어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조들이 급하게 발주를 할 이유가 이제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조만간 러시아 원유가 이제 더 먼 거리로 수출되긴 하겠지만 이제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러시아가 생산되는 물량이 감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유럽이랑 미국이 그걸 보고만 있지 않고 이제 또 다른 제재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이 탱커 시장은 발주를 할 만큼 낙관적으로 시장을 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보다는 이 차트처럼 여기 이제 이 주황색이 그 탱커선이고요. 여기 검정색이 이제 벌크선인데, 이 중고선 탱커 거래를 더 늘려서 대응하는 게 낫기 때문에 국내 조선사들이 이제 탱커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그 전 세계 원유 시장을 보면서 이 향후 탱커 발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